순간 조나단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희미하게 빛나며 점차 투명해졌다. 그들에게 나에 대한 어리석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나를 신처럼 받들게 하지 말아줘. 알겠나, 플래처? 나는 그저 나는 걸 좋아하는 갈매기일 뿐이야. 조나단, 알겠지, 플래처? 눈이 가르쳐주는 것만을 믿어선 안 돼. 눈에 보이는 건 모두 허위야. 마음의 눈으로 보고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찾아야 해. 그러면 나는 법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반짝이던 빛이 멎었다. 조나단은 허공에서 호련히 사라졌다. 안녕하세요. 서연책들 안의 서연입니다. 갈매기의 꿈 3부인데요. 여기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과연 참 미국 문학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다 더 널리 읽힐만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 안에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본문 속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조나단은 천천히 플래처를 바라보면서 먼 벼랑 위를 선회했다. 플래처는 비행생도로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웠다. 그는 공중에서 힘있고 경쾌하며 아주 기민한 데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비행법 학습에 열렬한 의욕을 품고 있다는 것이었다. 접근해 오던 흐릿한 회색 덩어리가 소리를 내며 시속 240km로 강하하더니 조나단 옆을 번쩍이듯 지나쳐갔다. 그러고는 벼랑간 다른 연습으로 올라갔다. 수직으로 16분할 완횡전하며 큰 소리로 분할 횟수를 세웠다. 9, 10, 봐주세요 조나단. 점점 스피드가 떨어져 가요. 11, 당신처럼 빈틈없이 훌륭하게 정지하고 싶어요. 12, 하지만 제기랄 나는 할 수 없어요. 13. 이 마지막 3회가 없으면 14. 마지막 단계에서 플래처는 자신의 실패에 분하고 실망스러운 감정 때문에 더욱 나쁜 상태가 되었다. 날개의 힘을 잃어 뒤집히고 함부로 회전하며 거꾸로 떨어지더니 조나단이 있는 곳으로부터 300m 아래에서 겨우 자세를 잡고 숨을 헐떡였다. 나 같은 바보 같은 걸 돌보는 건 시간 낭비예요. 조나단, 난 글렀어요. 얼간이에요. 몇 번을 해본들 될 턱이 없어요. 조나단은 그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함부로 급성승하는 한 절대로 되지 않을 거야. 플래처, 너는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을 때 이미 시속 65km는 손해보고 있었던 거야. 유연하지 않으면 안 돼. 경고하지만 유연하게 말이야. 알겠나? 그는 젊은 갈매기와 같은 높이까지 강화했다.
자, 이번에는 나와 편대를 지어 해보자. 그 급상승을 주의해 유연하게 힘을 빼고 시작하는 거야.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조나단의 생도는 다시 6마리나 늘어나 있었다. 모두 추방당한 갈매기들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 비행이라는 미지의 새로운 세계에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고도의 비행기술 연습은 그래도 쉬웠지만 그 배후에 있는 비행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 한 마리 한 마리가 바로 위대한 갈매기의 사상이고 자유라는 무한한 사상이다. 조나단은 저녁 때 해변에서 되풀이해 말했다. 그리고 정확한 비행은 우리의 본성을 표현하는 과정이야. 우리를 제한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고속, 저속, 고개 비용을 연습하고 있는 이유야. 그의 생도들은 그날의 비행에 지쳐 이내 잠들어 버리곤 했다. 생도들은 연습을 좋아했다. 속도감 있는 연습은 그들을 흥분으로 들뜨게 했으며 교육 과정마다 격렬해지는 학습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 하나 플래처조차도 상념에 의한 비행이 바람과 기수로 하는 비행처럼 현실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너희들의 몸 전체는 날개 끝에 이르기까지. 조나단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곤 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 빈 너희의 생각 그 자체에 지나지 않아. 생각의 사슬을 끊어버려. 그러면 육체의 사슬도 끊게 돼. 그러나 그가 어떻게 설명하든 생도들에게는 유쾌한 허구의 이야기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고 자장가 대신 그런 이야기를 더 들려주길 바랐다. 조나단이 갈매기 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한 것은 그로부터 겨우 한 달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아직 무리예요 하고 헨리 칼빈이 말했다. 우리는 환영받지 못해요. 추방당했으니까요. 환영받지 못할 곳으로 무리하게 갈 수는 없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로워. 원하는 곳에 갈 이유가 있고 거짓없는 자신의 모습으로 있을 자유가 있어. 조나단은 이렇게 대답하고 모래사장에서 날아올랐다. 그리고 갈매기 떼의 본거지를 향해 동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생도들은 잠시 동안 고민에 잠겼다. 추방당한 갈매기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갈매기 떼의 법률이며 그 법률은 오늘날까지 1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진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률은 머무르라고 말하고 조나단은 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조나단은 앞바다에 있었다. 만약 그들이 그 이상 출발을 주저하면 그는 혼자서 저그에 찬 갈매기 떼에게 가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미 그 무리의 인원이 아니라면 그 법률에 따를 필요는 없잖아? 플래처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만약 저쪽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이쪽에 있기보다는 저쪽에 있는 편이 훨씬 도움될 테고. 그리하여 그들은 날개 끝이 겹칠 정도로 가까운 다이아몬드 대형으로 그날 아침 서쪽에서 동쪽으로 날아갔다. 그들은 시속 270km로 갈매기 떼가 평일 집회 장소로 사용하는 해변을 통과했다. 조나단이 앞장을 서고 오른쪽에는 플래처가 유연하게 따르고 왼쪽에는 헨리가 힘차게 날고 있었다. 이윽고 대형 전체가 오른쪽으로 천천히 횡전했다. 마치 한 마리의 새가 수평 비행을 하다가 전회해서 배면 비행, 그런 뒤에 다시 수평 비행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바람이 으르렁거리며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이 이룬 대형은 마치 거대한 칼처럼 갈매기떼의 일상적인 소란을 중단시켰다. 6,000마리의 갈매기 눈은 깜빡거리지도 않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8마리에 한 마리씩 급상승해서 완전 역전을 한 다음 크게 회전하여 초저속 수직 착륙으로 모래사장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리고 나서 조나단은 대수롭지 않은 어조로 비행에 대해 강평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합류하는 것이 꽤 늦은 것 같다. 그들은 추방당한 갈매기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수군거림이 갈매기떼 사이를 번개처럼 뚫고 지나갔다.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플래처의 예상은 갈매기떼의 혼란 속에 사라져버렸다. 그건 그래 좋아. 그들은 틀림없이 추방당한 갈매기야. 젊은 갈매기들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봐, 저들은 대체 어디서 저렇게 나는 법을 배웠을까?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나자 갈매기떼에게 다음과 같은 연장자의 통보가 전해졌다. 그들을 무시하라. 추방당한 갈매기에게 말을 거는 자는 즉시 추방할 것이다. 추방당한 갈매기를 존경하는 자는 우리의 법률을 어긴 것으로 간주한다. 그 순간부터 회색 깃털을 가진 그 갈매기떼는 조나단에게 등을 돌렸으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평일 집회가 열리는 해변 위에서 실습 수업을 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도들의 능력의 한계를 억지로 시험하게 했다. 마틴, 그는 하늘을 가로질러 소리쳤다. 너는 저속 비행을 할 줄 안다고 했지. 하지만 증명하기 전에는 다 익혔다고 할 수 없어. 날아보아라. 작은 몸집의 얌전한 마틴 윌리엄은 스승인 조나단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깜짝 놀란 나머지 저속 비행의 명수가 되어버렸다. 아주 가벼운 미풍에도 깃을 커브시켜 날개 한 번 치지 않고 모래로부터 구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찰스 롤랜드는 성스러운 산바람이라는 비행을 실전 200m까지 했고 차갑고 희박한 대기로부터 창백해져서 내려왔다. 그는 놀라고 어이없어 하면서도 기쁨에 넘쳐 내일은 더 높이 날아오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누구보다도 고개 비행을 좋아하는 플래처는 16분할 수직 완행전을 정복했다. 다음 날에는 공중 3회전을 더하여 고개를 완성했다. 그의 깃털은 해변을 향해 흰 태양광선을 반사시켰다. 그리고 그 해변에서 그를 몰래 훔쳐보는 눈은 한둘이 아니었다. 조나단은 매 시간 그의 생도들 옆에 붙어서 모범 연기를 보이며 지도했다. 그는 생도들과 야간 비행을 하고 구름과 폭풍 속을 날았다. 그동안 갈매기떼는 비참하게도 땅에서 법석거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비행이 끝나자 생도들은 모래 위에서 휘었다. 그들은 전부 다 한층 주의 깊게 조나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생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한편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나쁘지 않은 생각도 품고 있었다. 점차 야간에는 둥글게 진을 친 다른 무리가 생도들의 주위를 둘러쌌다. 호기심을 가진 갈매기들의 무리로 몇 시간이고 쭉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서로의 얼굴을 보거나 남의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갈매기들로서 날이 밝기 전에 사라졌다. 무리 중 하나가 처음으로 경계선을 넘어와 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동쪽에 온 지 한 달 지난 후의 일이었다. 그 때문에 테렌스 로웰은 유죄 선고를 받고 추방자라는 딱지가 붙었다. 이리하여 그는 조나단의 8번째 생도가 되었다. 이튿날 밤
커크메이나이드가 왼쪽 날개를 끌며 모래사장을 건너와 조나단의 발밑에 고꾸라졌다. 도와주세요. 그는 마치 유언이라도 중얼거리듯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나는 날고 싶어요. 그럼 같이 해보자 하고 조나단이 말했다. 땅에서 나하고 같이 날아오르는 거야. 그것부터 시작하지. 당신은 모르시는군요. 이 날개 말입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메이나드, 너는 지금 여기에서 진정한 너 자신으로 돌아갈 자유를 얻은 거야. 본래의 너답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어떤 것도 너를 방해할 수 없어. 그것은 위대한 갈매기의 법칙, 실제하는 참다운 법칙이야. 내가 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너는 자유롭다고 말했어. 커크메이나이드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곧 힘들이지 않고 유순하고 신속하게 날개를 펴 어두운 밤하늘로 떠올랐다. 150m 상공에서 목청껏 큰 소리로 외치는 그의 목소리에게 갈매기 떼는 잠에서 깼다. 날 수 있다. 어이,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어. 해가 뜰 무렵에는 거의 1000마리의 새들이 조나단의 생도들을 멀찌감치 둘러서서 메이나드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다른 갈매기들이 자기를 보든 말든 개의치 않고 조나단의 말을 이해하려고 귀를 기울였다. 그는 아주 단순한 것을 말했다. 즉, 갈매기에 있어서 나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자유는 갈매기의 본성 그 자체이며 그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의식이든 미신이든 또 어떤 형태의 제약이든 파괴해야 한다고. 파괴해도 됩니까? 하고 군중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말했다. 그것이 바로 갈매기 집단의 법률일지라도? 진정한 법률은 자유로 인도해주는 것뿐이야. 조나단이 말했다. 그 이외의 법률은 없어. 어떻게 당신은 우리도 당신처럼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 같은 갈매기와는 바탕이 달라요. 특이하고 재능있고 신성한 갈매기가 아닙니까? 플래처를 보시오. 로웰, 찰스 롤랜드, 주딜이 그들도 모두 특이하고 재능있는 갈매기인가요? 당신들과 같고 나와도 같아요.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들은 진정한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을 위해 연습을 이미 시작했다는 것뿐이요. 플래처 이외의 생도들은 보란스레 몸을 움직였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라고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여드는 갈매기의 수는 매일같이 늘어났다. 질문을 하러 오는 자도 있고 동경하여 찾아오는 자도 또 비웃으러 오는 자도 있었다. 갈매기 떼 사이에는 당신이 위대한 갈매기의 아들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어느 날 상급 스피드 연습을 끝낸 다음 플래처가 조나단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1000년이나 앞선 갈매기라는 거예요. 조나단은 한숨을 쉬었다. 오해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문이라는 것은 누구를 악마로 만들거나 신으로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지. 넌 어떻게 생각해, 플래처? 우리는 시대보다 1000년이나 앞선 갈매기일까? 긴 침묵이 흘렀다. 글쎄요. 이런 비행법은 그것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시대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유행을 앞지르고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나는 법보다 앞서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지. 조나단은 횡전하고 한참 동안
배면 활공을 계속하면서 말했다. 그 편이 시대에 앞서 있다는 말보다 훨씬 낫군. 꼭 일주일 후의 일이었다. 플래처는 신입생 클래스에서 고속 비행의 초보 원리를 시범해 보이고 있었다. 2100m 상공에서 급강하해 지상과 평양으로 방향을 돌리자마자 모래사장의 불과 몇 센티미터 위를 기다란 회색선이 되어 맹렬히 돌진했다. 그때 처음 나는 어린 갈매기가 엄마를 부르며 그의 진로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플래처는 10분의 1초 동안 그 어린 새를 피하려고 왼쪽으로 급선회 했다. 그 순간 그는 시속 320km를 조금 넘는 스피드로 단단한 화강암 벼랑에 부딪혔다. 그에게 그 바위는 다른 세계로 통하는 거대하고 견고한 문 같은 것이었다. 격돌하는 순간 충격과 공포, 암흑이 덮이더니 이윽고 그는 본 일도 없는 기이한 하늘을 표류하고 있었다. 의식을 잃었다가 퍼뜩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가 또다시 의식을 잃었다가 하면서 그는 불안하고 슬프고 분했다. 몹시 분했다. 이윽고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나단 리빙스턴을 처음 만난 날 들은 목소리였다. 중요한 일이야, 플래처. 순서를 따라 참을성 있게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말이야. 바위를 관통하는 비행법은 좀 더 과정이 지난 후에 하는 게 어때? 조나단, 또 하나의 이름은 위대한 갈매기의 아들인가? 조나단은 말했다. 이런 데서 뭘 하고 계세요? 벼랑, 나는 죽어버리지 않았나요? 플래처, 생각해봐. 지금 네가 내게 말하고 있으니 너는 틀림없이 살아있어. 그렇지? 네가 해낸 일은 의식 수준을 아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방법인 거야. 자, 이제부터 너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 여기 머물 수도 있고 돌아가서 갈매기들을 상대해도 좋아. 덧붙여 말해두지만 여기는 네가 떠나온 것보다 훨씬 높은 장소야. 연장자들은 어떤 큰 불행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랐을 텐데 네가 그들을 위해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해주어서 그들은 놀랐을 거야. 물론 나는 돌아가고 싶어요. 신입생 그룹의 수업을 막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좋아, 플래처. 기억하고 있나? 우리의 육체는 생각 그 자체이며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함께 얘기하곤 했잖아. 플래처는 머리를 들고 날개를 편 다음 눈을 떴다. 그곳은 절벽 밑이었는데 갈매기 떼가 그의 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가 몸을 움직이자 군중 속에서 소란스런 울음소리가 일제히 쏟아졌다. 살았다. 죽었던 그가 살아났다. 날개 끝으로 건드려서 그를 살려냈어. 그는 위대한 갈매기 아들이야. 아니야. 그 자신이 아니라고 말했어. 그는 악마야. 우리를 파멸시키려 온 거야. 4,000마리의 갈매기가 모여 있었다. 눈앞에서 일어난 사건에 놀라 악마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바다의 폭풍처럼 군중 속을 뚫고 지나갔다. 그들은 눈을 번쩍이며 날카로운 부리를 곤두세우고 조나단과 플래처를 죽이려고 주위에서 모여들었다. 이 자리를 떠나는 편이 좋은 것 같은데 어때, 플래처? 조나단이 물었다. 네, 그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은 순간 서 있던 곳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모여든 폭도들의 무리는 공중에서 헛되이 번쩍였다. 왜 그럴까? 하고 조나단은 의아해했다. 조금만 시간을 들여 연습하면 제 힘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납득시키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니 왜 그처럼 어려운 걸까? 플래처는
벼랑간 자기가 서 있는 장소가 일변한 데 놀라며 눈을 깜빡거렸다. 대체 뭘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 왔죠? 너는 그 폭도들로부터 도망가자고 말하지 않았나? 네, 하지만 어떻게 당신은... 다른 일과 모두 똑같아, 플래처. 연습해. 날이 밝을 무렵에 갈매기 떼는 자신들의 미친 듯한 행위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나 플래처는 그렇지 않았다. 조나단, 당신은 오래전에 스스로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계세요? 당신은 갈매기 떼에 돌아가 그들의 학습을 도와준 일이야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기억하고 있지. 하마터면 우리를 죽일 만큼 폭도한 갈매기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플래처, 네가 싫어할 수 있고 증오나 아기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해. 너는 스스로를 단련하고 갈매기의 본래 모습과 자유로움, 즉 그들이 자기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안 돼.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해. 내가 말하는 사랑이란 바로 그런 거야. 이유를 알고 터득한다면 그건 나름으로 기쁜 일이야. 나는 거칠고 젊은 갈매기를 기억하고 있어. 이름은 그렇지 가령 플래처린들에도 좋아. 그는 추방당하고 먼 벼랑에서 죽도록 싸울 각오로 자신의 괴로운 지옥을 세우려고 했었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선 어떤가? 지옥이 아니라 자신의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갈매기 떼를 인도하고 있잖아. 플래처는 조나단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의 눈에 순간 두려움의 빛이 스쳤다. 내가 인도하고 있다고요? 내가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곳의 선생은 당신이에요. 당신은 이곳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럴까? 너는 이 밖에도 또 다른 갈매기 떼와 플래처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니? 이미 빛을 찾아 날기 시작한 이 갈매기 떼보다 배움을 더 필요로 하는 갈매기 떼나 플래처가 있다고. 존, 당신은 나더러 그 역할을 하라는 겁니까? 나는 그저 평범한 갈매기일 뿐이에요. 당신은 위대한 갈매기의 하나뿐인 아들인가? 조나단은 한숨을 쉬고 바다 쪽으로 눈을 돌렸다. 이제 너에게 난 필요하지 않아. 네게 필요한 건 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이 무한하고 진정한 플래처임을 발견해가는 일이야. 네가 발견한 그가 너의 교사야. 앞으로 네가 해야 하는 일은 그의 말을 이해하고 행하는 일이야. 순간 조나단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희미하게 빛나며 점차 투명해졌다. 그들에게 나에 대한 어리석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나를 신처럼 받들게 하지 말아줘. 알겠나, 플래처? 나는 그저 나는 걸 좋아하는 갈매기일 뿐이야. 아마. 조나단, 알겠지, 플래처. 눈이 가르쳐주는 것만을 믿어서는 안 돼. 눈에 보이는 건 모두 허위야. 마음의 눈으로 보고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찾아야 해. 그러면 나는 법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반짝이던 빛이 멎었다. 조나단은 허공에서 호련히 사라졌다. 얼마 후 플래처는 무거운 마음으로 겨우 하늘로 올라가서 첫 수업을 갈망하는 신입생 표시를 단 생도들과 대면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무겁게 말했다. 갈매기는 자유라는 무한한 사상이며 위대한 갈매기의 화신으로서 날개 끝에서 날개 끝까지 몸 전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 젊은 갈매기들은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은 속으로
아니, 아무래도 이건 공중에 준 법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하고 생각했다. 플래처는 한숨 짓고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좋아. 플래처는 그들의 능력을 재어보는 눈초리로 생도들을 바라보았다. 그럼 수평비행부터 시작하자. 말하는 순간 그는 곧 조나단이 지금의 자신과 마찬가지로 성자 같은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무한하죠, 조나단?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언제든지 훌쩍 당신이 있는 해변의 모습을 드러내고 새로운 비행법을 피력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군요. 플래처는 엄격한 선생의 모습으로 행동하려고 했지만 벼랑간 한순간을 망정 생도들 모두의 본래의 모습을 본 듯했다. 그리고 자기가 꿰뚫어 본 그들의 진정한 모습에 호의가 아닌 사랑마저 느꼈다. 무한하죠, 조나단? 그렇죠? 그는 생각하고 미소 지었다. 이미 완전한 것으로의 그의 걸음이 시작된 것이다.